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일찍 퇴근해서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현재 보니까 그 고배당주를 그 배당 기준일 2주 전에 사가지고 그 배당 낙일에 파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그 배당 기준일은 오는 27일, 배당 낙일은 28일이에요. 28일이고 이 고배당주의 경우 배당금이 배당 낙일 주가 하락폭보다 이제 큽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 많은 투자금이 이제 몰리기 때문이죠. 많은 투자금이 몰려요. 배당 기준일 전에 많은 투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교보증권이 이제 통계를 낸가 봐요. 최근 5년 동안 그 고배당주, 우리가 고배당주로 가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을 말합니다. 이거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 배우니까 배당 기준을 2주 전에 매수해서 배당 낙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때 양호한 수익을 거둔 것 같아. 양호한 수익. 배당 낙일 시가의 매도 시에 평균 3.68%, 그 종가의 매도 시에는 2.76%의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시가에 매도하니까 평균 3.68, 종가에 매도 시는 2.76%,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배당 기준일 다음에 지급하는 실제 배당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을 거둔 그 종목 비중도 높았는데, 이 배당 기준을 2주 전에 그 매수한 고배당주를 배당 낙일 시가에 매도할 때 88.3% 종목이 양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런 것 같아요. 양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 종가 매도 시에는 80.8%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이제 거뒀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를 배당 낙일 시가, 실제 배당금이 배당 낙일 주가 낙폭보다 큰 게 전략이 유효한 비용으로 이제 꼽히는 것 같아요. 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는 그 배당 낙일에는 통상 투자자들이 그 매도세로 주가가 좀 빠져요. 여러분, 쭉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돼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은 배당 기준율의 다음해 4월 정도 받아요. 그래서 그렇지, 요번에는 12월 달까지 하면 4월 달에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실제 배당금이 그 배당 낙일 하락폭보다 크면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그 기준일 2주 전부터 이 고배당주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도 그 제시한 투자 전략의 유효한 원인 중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 1개월간 3.6%나 올랐다 합니다. 코스피가 지수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3%보다도 높죠. 3.6일이니까. 그래서 4분기 예상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고배당주 가운데 그 주당 배당금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한 기업들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올해 그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나서 배당 여력이 충분한지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그 결과 보니까 KTNG, LX 인터내셔널, GS건설, 한국엔컴퍼니, HD 현대 등이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 배당 가능성이 높은 고배당주를 선별하는 게 중요해요.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는 배당 기준일 2주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 낙일 매도 전략을 사용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국 보니까 단타를 유도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 배당주 괜찮은 것 같아. 배당도 받고 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 무서우면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보니까 금투세 때문에 난리야. 금투세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데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정부, 여당, 개인 투자자, 증권사마저 2년 유예를 외치고 있는데, 그 합의안을 둘러싸가지고 여야의 입장차가 현재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큰 손 이탈에 따른 그 시장 위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금투세 강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대부분 증권사가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을 완성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해가지고 안정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국내 31개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금투세 도입 유예를 현재 촉구하고 나섰죠.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그 정치권에 따르니까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마련했는데 증권거래세율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현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야당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을 고수해왔으나 최근에 또 조건부 찬성으로 기존 입장을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0.15%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여당이 이 일을 반대하면서 결국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달 내에 그 임시국회를 열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일부터는 금투세는 본격 시행되는 거야. 그래서 금투세는 그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금융투자로 발생한 그 수익 중에 연간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20%, 3억 원 초과하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가 또 각각 2%, 2.5% 별도 부과돼요. 그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은 증권사별로 전년에 10월에서 12월 기본 공제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엄청 귀찮아. 또 신청해야 돼. 이때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익에도 22%에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걸 또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야. 지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2천만 원 공제, 한국투자증권 3천만 원 공제를 신청한 투자자가 KB증권에서 1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2%인 2만 2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서 아주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금융당국의 지침을 기다리던 증권사들도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내년 또 시행에 대비해서 이 원천징수 시스템 등 이 전산 시스템은 마련해 놨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형 증권사 대비 그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그 증권사들의 경우 내년 초까지 시스템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31개 증권사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그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범 운영 등 그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도입이 되면은 강행되면은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 그리고 혼란이 우려된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에서도 증권사들은 현재 불확실한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20여일에 그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그 납세자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하고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과세와 관련해서도 이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 그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하여튼 상당히 좀 골 때리기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이거 개미들 완전 생피보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도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퇴근 잘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